앞서 254개 지역구 가운데 대략 161대 90 정도의 판세가 판가름 났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고, 여기에 더해질 게 바로 막판 한두 석 정도의 차이는 바로 이 비례대표에 달려 있거든요. 46개 비례대표 판세 한번 준비가 돼 있나요? 일단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개표가 99% 마무리가 됐습니다. 비례대표 더불어민주연합 총 14석 정도가 이제 사실상 확정이 됐어요. 서미화, 위성락, 백승아, 임광현, 정혜경, 용혜인, 그리고 오세희, 박홍배, 강유정, 한창민, 전종덕, 김윤, 임미애, 정흘호. 그러니까 46개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총 14석을 민주당의 비례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획득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딘가요? 국민의 미래입니다. 아마 가장 많은 비례대표 당선이 예상되는 게 바로 국민의 미래고, 개표 이제 1% 남았으니까 이제 끝났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순서를 못 지켜서 넘어갔는데 일단 그럼 7번부터 읽을까요? 김소희, 인요한, 김민전, 김희상, 한지아, 유영원, 조배숙, 김장겸, 김예지, 안상훈, 이다리, 박준태. 마지막 이소희 후보까지 지금 당선권에 들었습니다. 예, 쭉 볼까요? 그럼 19석은 국민의힘 몫이 됐고, 개혁신당은 그러니까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앞서 뭐 천하람 후보가 당선되냐 마냐도 관심이었는데 일단 딱 한 석만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개혁신당의 1번. 아마 글쎄요. 그 비례대표의 변수는 여기였죠. 박은정, 조국, 이혜빈,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바로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면면입니다. 조국 대표가 국회의원이 됐죠.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이렇게 12석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 46석 가운데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 국민의 미래가 19석, 조국혁신당 12석, 그리고 개혁신당이 딱 한 석 얻게 돼서 총 46석을 나눠 갖게 됐는데, 그러니까 범야권이 조국혁신당 포함하면 뭐 개혁신당의 한 석 혹은 지역구까지 포함하면 191석, 여권이 109석이고요. 110석 정도를 예상하는 분들도 꽤 많았는데 110석에 딱 한 석 모자란 게 국민의힘 지금 현재 개표 상황. 300석, 22대 국회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은 아마 109대 191, 뭐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눠질 것 같고요. 이제 개표가 비례정당까지 사실상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그 비례대표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얘기부터 해볼까요? 김민지 차장님. 네. 19석인데 뭐 제가 국민의 미래 쪽에 듣기로도 19번, 20번 뭐 이런 후보들에 대한 공을 많이 들였다. 뭐 여기까지 당선되게 해달라라는 일종의 마케팅 지원 유세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19석 국민의 미래로서는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성적표입니까? 뭐 더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국민의힘도 이 정도 선에서 당선을 좀 예상하고 있는 게 큽니다. 일단은 저 국민의 미래 이제 후보들이 19명 정도가 당선된다라는 것은 내부적으로도 이제 얘기가 나왔던 상황인데 뭐 한 17에서 19 정도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도 조금 국민의힘이 뭔가 정당 지지도가 좀 높아지는 바람이 좀 막판에 좀 불었으면 더 이제 당선이 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19석이라는 것은 국민의힘도 기대하던 그
의석수이긴 합니다. 중간에 국민의 미래 이제 비례대표 후보들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사항이나 이제 뭐 약간의 이견이 노출되긴 했습니다만 그랬었죠. 일단은 국민의 미래 이제 비례 후보들에는 이제 인요한 국민의힘 전 혁신위원장 지금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이죠. 예. 포함이 돼 있고 금메달 리스트도 포함이 돼 있고 이제 화제의 인물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진정호 후보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 미래에서는 어떤 그 정책적인 면을 좀 부각하기 위해서 전문가들, 예. 그다음에 좀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뭐 탈북민 출신 공학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국민의 미래, 그러니까 국민의 힘에서 이제 뭐 내세우는 것들을 더 보완하기 위한 좀 많은 후보들의 공을 들인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요한 선대위원장이 8번 거의 이제 국민의 미래 수장으로서 맡은격 역할을 했고 최보현, 박충건, 최수진, 진종호, 강선영, 김건 아까 제가 못 읽었었는데 덧붙여서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외교안보 전문가 혹은 유영원 기자 출신 유영원 후보 이제 외교안보 전문가로서 김민정 교수는 정치 전문가 이렇고요. 그리고 윤핵 눈에 띄었던 건 뭐 기자 출신인 전 MBC 사장 김장규 후보도 있습니다만 김혜지 후보가 결국 비례대표로서는 좀 이례적으로 또 2번 재선에 성공하게 된 셈이 됐는데 이렇게 따지면 이런 것 같아요. 노돌 교수님. 국민의힘이 19석도 가져오지 못했다면 국민의 미래가 100석 초반대에 그칠 수 있었던 국민의힘으로서는 또 아찔한 상황도 비례대표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치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해석, 돌이켜보면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지난 합치니까 뭐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의석이니까 그야말로 비례대표가 있어서 다행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아까 좀 잠깐 얘기하셨지만 비례대표로 재선된 김예지 의원도 있고 또 뭐 더불어민주연합 쪽에서는 용혜인 의원도 비례대표로 재선했죠. 예. 특이한 그런 케이스고 김예지 의원과 용혜인 의원은 조금 케이스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비례대표로 재선을 하는 그런 이례적인 일도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말로 지역구만 있었다면 개헌선이 뚫리거나 정말 이 100석 미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우려하던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일단은 그런 뭐 우려는 덜은 뭐 선방한 걸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비례 문제를 이제 떠나서 비례나 지역구를 떠나서 예. 왜 국민들에게 국민의힘이 매력이 없는가? 아까 잠깐 지적하시지만 특히 20대, 30대 여성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상당히 좀 일단 좀 매력적인 정당으로 다가오는 이런 환골탈태가 있어야지 않겠는가? 그래야 비례 물석을 몇 개 더 합해가지고 겨우 100석을 넘는 이런 형태는 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심사숙고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국민의 미래가 19석 그리고 반면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4석을 이번 22대 총선에서 확보했습니다. 14석. 여선호 행정관님. 뭐 여기 아까 잠깐 노동일 교수께서 언급하셨던 용혜인 후보가 뭐 이례적으로 비례대표로서도 2번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봤을 때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조금 더 민주당 중심의 비례대표 구성도 짤 수 있지 않았나는 내부 해석도 있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 후보, 비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보기에도 언뜻 저는 지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14번 정호로 후보, 그 다음에 3번 백승아 지금 더불어민주연합 대표죠. 예. 그분들 말고는 사실은 민주당 후보인가 약간 이런 의문이 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민단체 추천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인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기본소득당 계속 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어쨌든 뭐 어떻게 보면은 저조한 성적을 냈는데 이게 민주당 후보가 맞냐 약간 이런 의문에서 약간 출발한 것 같고요. 예.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민의 미래가 19석 그리고 민주당이 뭐 조국혁신당까지 합치면은 26석을 얻어서 비례정당 투표에서도 어쨌든 뭐 정권 심판론이 작동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앞서 이번 비례대표에 무려 12석을 차지한 조국혁신당 얘기는 아예 비례대표로 중심을 볼 게 아니라
조국 대표 그 자체 혹은 조국 혁신당 지금 거의 창당한 지 한두 달 됐나요? 벌써 3당이 됐기 때문에 아예 저희가 일정 부분을 저희 이 특보 후반부에 할애해서 조국 혁신당의 이런 상승세 이번 정권 심판론에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기 위해서 일단 조국 혁신당 후보들의 몇몇만 제가 한번 짚고 앞서 짚었던 것처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